사실 저도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북한에서 태어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가끔가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시간에 하나원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아서 그것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의 아파트에서 첫날 밤을 보내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 너무 정신이 없었다. 네. 예, 그 이야기가 기억에 남는데 그러면 그 당시 한국에서 규리 씨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어떤 거예요? 저 정착 초기에는 일단은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네. 근데 공부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돈보다 중요한 게 배움이라는 생각을 알바를 하면서 느끼고, 네. 또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조사 선생님이 저를 또 공부를 하게끔 처음에 이제 그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공부를 선택하게 되었고,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친구들도 못 만나고, 친구들한테도 작별 인사도 못 드리고 왔는데,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야, 이게 정말 사람 사는 삶이구나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고 북한 사람들이 계속 떠올라요. 나 이렇게 혼자서 행복해도 되나? 괜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어떤 거라도 목소리를 내는 게 있다면 목소리를 어디에 가서든 내가 내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 진짜 북한으로 말하면 애국자. 그렇죠. 사실 유엔에서 나가서 탈북민들이 연설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근데 사실 유엔에서 나가 연설을 했다 해서 뭉치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명감으로 돈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냥 지금 이 순간도 인권이 침해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세상에서 고발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이제 대학에 다니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대학 입학이 쉽지는 않잖아요. 대한민국은 뇌물공화국이 아닙니다. 네. 실력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또 공부하기가 어렵지 않으셨어요? 엄청 어려웠어요. 어떻게 어려웠죠? 네, 처음에는 그래도 맨 처음에 하나원에 나와서부터 저는 대안학교라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처럼 네. 공부를 안 하다가 온 사람을 위해서 따로 이제 학교를 만드는 그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중에서 저는 반석학교라고 선택을 해서 그 학교에서 2년 동안을 대학 가기 위한 준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전문 이제 탈북 학생들만 가르쳐 주시는데 꼭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가족처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대학 입학까지 책임을 져 주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는 대학에 들어가면 정년기가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들어갈 수 있는 맞아요. 자격이 되는데 네. 사실 22살에 탈북을 해서 2년 동안 또 준비를 하니까 완전 늦깎이 대학생이잖아요. 맞아요. 와, 그런데 아까 이제 소개에서 한국 이한여자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한다고 했는데 사실 북한에서는 탁구 선수로 유명할 것만큼 이렇게 스포츠를 전공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체육과 정치 외교 거의 연관성이 없는데 네. 어떻게 이 과목을 전공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일단 그 과목을 전공하게 된 이유는 여러 무대에 서면서 저의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좀 계속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북한 사람이긴 하지만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살아왔던 과정 말고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나 이거 너무 부족해. 그러려면 또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게 뭐가 있을까? 역사 공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북한학을 선택할까 하다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해서 독재국가에서 살고 또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만큼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정치외교학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대학에 공부를 하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였어요? 그냥 저는 새로운 걸 배울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또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네, 그 예. 친구들이 너무 어려서 이게 07년생이거든요. 제가 01인데 엄청 언니인데 6살 차이. 네. 예. 제가 동생을 안 좋아해요. 동생은 챙겨만 줘야 되니까. 맞아요. 언제 또 제가 일정도 많고 그래서 대학 생활은
앞으로 2학기부터 좀 즐기고 지금까지는 못 즐겼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좋습니다. 뭐 대학 생활하면 뭐니 해도 뭐 MT, OT지 않아요. 아, 사실 네. 북한에는 거의 없는 거죠. 북한은 뭐 교도대 훈련 뭐 이런 강제적인 훈련만 네. 있는데 사실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 대학생들끼리 서로가 알아가는 그런 야영 활동 같은데 어때요? 우리 규리 씨는 활발하니까 이런 MT, OT 자주 참여하세요? 아, 저 자주는 참여 못 합니다. 친구들이 술을 너무 잘 마셔가지고, 아, 맞아요. 이게 제가 술을 잘 못 마셔요. 가면 즐겁긴 하겠지만, 이제 제가 MBTI가 ENTJ인데 약간 뭔가 이루어내야지 제가 좋아하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네. 노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든 뭐라도 해서 내가 좀 성취하는 걸 느껴야지 좋아서 저 나름대로의 네. 방식으로 MT는 못 참여하지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아, 대학 생활이 낭만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 기말고사, 중간고사 때는요, 아, 네. 머리가 터지죠. 네. 그만큼 공부가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렇게 대학 공부도 바쁜데, 그 속에서도 계속 이 북한 인권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참 어리지만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리 씨가 제가 어제인가 우연히 그 유튜브라고 공개, 인터넷이 있는 나라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TV에서 유엔에서 연설하는 우리 규리 씨 장면을 보고서 아, 네. 와, 어쩌면 저렇게 영어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지? 네. 예, 그래서 우리 함께 청취자 여러분들도 당시 규리 씨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Three of my friends were executed. Two of them in public for distributing South Korean dramas. One of them was only 19 years old. 대단하네요. 이 유엔 총회 어떤 자리였어요? 네, 이 유엔 총회는 2023년 12월 컨센서스 만장일치로 채택된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유엔 총회 의장이 시민사회와 탈북민들의 증언을 직접 듣기 위해 소집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 회의에 참가할 수 있었어요? 저는 미국 대사관 초청으로 인해서 네. 이 회의에 참여하게 됐었는데 그때가 제가 영국에 일정이 있어서 갔다가 시간이 며칠 안 됐을 때 이제 이런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던 순간에 그래 이런 자리인데 가야지. 그래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당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유엔 연설 총회 이런 데 동의를 했어요. 사실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 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시민연합이랑 이런 단체들이랑 인권 단체들이랑 많이 활동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 미국 쪽에서 초청 오셨을 때도 그쪽에 먼저 이야기를 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연락이 오셨고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때는 좀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저는 중요한 건 그냥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안 하고 싶긴 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렇지만 이제 영어 발음도 막 이상하잖아요.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북한에서 교육을 받을 때 네. 유엔이라고 하면 미국을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의 서구리다. 이렇게 그래서 유엔에서 뭘 발표를 하면 제국주의 서구에서 뭐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잘못 인식을 했는데 네. 우리 규리 씨가 참여했던 이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에 따른 네. 이런 회의에서 북한을 경험한 탈북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네. 북한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고발하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국주의 서구리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방송 중에 네. 영어로 된 이런 규리 씨 목소리를 들었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다면 네. 이거에 우리 그 조선말로 네. 한국말로 어떤 내용으로 말을 했는지 좀 기억할 수 있으세요? 그게 최근에 북한에 3대 악법이 나오면서 네.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예. 이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러고 그거 나오면서부터 한국의 한류를 북한 청년들이 접했을 당시 유포했다는 죄로 해서 총살까지 하는 그런 만행을 네. 전 세계에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당시 그때 규리 씨의 연설을 들은 그 유엔 그 회의 참가자들이 반응은 어땠어요?
굉장히 놀라고 또 이미 전부터 그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보기도 했었고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의 반응보다는 가장 놀라웠던 게 북한 대사관 분들의 이제 증언이 제일 놀랐어요. 아,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증언하면 거기에 반박을 하시는 이제 연설이 있는데 네. 저희 보고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 그 유엔 회의장에서 북한 대표가 네, 그러고 그랬던 적 없다는 거예요. 아, 자기네는 부정하는- 총살한 적이 없다. 네, 부정하는데 이게 그 다른 분들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부정을 하는 거야 도대체. 근데 그것도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그렇죠. 하지만 예. 너무나도 어린애 같아요. 이게 뭐라 해야지? 아, 수준이 없는 어. 거죠.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한대요 북한 정부에서. 예. 안 하면 처벌받는데요 그 사람들 자체가. 예. 근데 아무튼 그건 떠나서 저는 그런 막 뭐 쓰레기 같은 그런 애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믿냐. 돈 받고 이 자리에 나와서. 근데 우리는 돈 받고 나오는 게 아니고 사명감으로 나오고 네. 돈을 준다고 해도 정말 위험한 자리에 안 갈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예. 갈 마음이 그렇죠. 없었다면. 예. 근데 일단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 좀 실망스럽습니다. 아, 근데 사실 그 무대를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조금 육감적으로 감이 오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 규리 씨는 그 무대에서도 아마 당당하게 맞섰을 것 같습니다.